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미접종자들은 밥도 못 사 먹는데 백신 미접종자를 상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명단이 좀 돌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 식당들에서는 사실상 법을 지키는 건데 이게 왜 블랙리스트가 되는지도 의아하고 몰루비라비르 이름이 다 어렵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좀 쉽게 여기 좀 감기게 지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사실 대출을 받을 좀 필요가 있어서 은행 갔는데 변호사님요? 네, 약간 굽시굽시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 했는데 강원 기자들의 솔직한 수다의 시간, 강원 기자회견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박건상 선배님과 연합뉴스 박영석 코난 기자님 그리고 미녀 변호사 정별림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거창한 새해 계획 좀 묻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매년 하는 목표가 뭐 이제 건강하기, 건강과 관련된 특히 전 다이어트. 제가 우리 방송 모니터를 하면은 이렇게 투샷을 잡아주실 때 아니 우리 전임 김선아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당 기자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여리여리하고 말리셔가지고 너무 퍼져서 나와. 아니 충분히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하게 한 해를 좀 살고 싶어요. 일단 술을 좀 줄이는 게 제 목표고요. 일주일에 3번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많으시고 아, 아니 3번도 많은 것 같은데. 저야 뭐 항상 그랬듯이 불편부당한 기사로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건 아니고요. 예,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냥 좀 통장에도 좀 호랑이의 기운이 좀 스며들어서 좀 활기가 넘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 대박 났어요. 성공 투자. 예, 성공 투자. 네. 어쨌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우울한 코로나 얘기로 새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차인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이제 12월 31일이었죠. 정부에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방역 패스는 원래는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좀 적용이 됐다가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이제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일반적인 대형마트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 이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좀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도 종교 시설 같은 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은 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사실 그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데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의학 전문가들도 마스크를 쓰는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미접종자들은 이제 뭐 밥도 못 사 먹는데 혼밥 먹어야 돼. 밥을 살 재료도 할 재료도 못 사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속상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3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뤄진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 권고 대상은 아니니까 이제 2차 접종까지만 받고 접종 증명을 하면 유효하긴 한데 이게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다든가 해서 상황이 나빠지면 또 청소년들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단순히 늦춰졌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진자가 사실 좀 최근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상황이 바뀌면 이것도 아예 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4월이면 아직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코로나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대를 사실 좀 가져보는 생각입니다. 3월이 이제 입학 시즌이라 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덜어지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미접종자 거부한 식당들 블랙리스트 네네. 아시나요? 예, 네. 이게 사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백신 미접종자를 상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이런 식당, 카페들 명단이 좀 돌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식당들에서는 사실상 법을 지키는 건데 이게 왜 블랙리스트가 되는지도 의아하고 상인들은 사실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죠. 그 일부에서는 백신 패스를 또 도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책임은 상인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상인들이 우린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왜 법적으로 상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요즘엔 청소년들이 신분증 같은 것도 되게 교묘하게 위조를 하고 또 위조된 신분증을 이렇게 위조해 갖고 파는 업체도 있어요. 네. 정말 비슷하게 해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까지 제시해 가지고 이제 출입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업주의 책임을 좀 면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에 이렇게 방역 패스 잘 지켜야 되고 네. 또 안 지키면은 과태료 또 과태료 이외에도 운영 중단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고 시설 폐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인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어플이 많이 개발돼서 식당 네. 지도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마치 무슨 낙인 이론처럼 무슨 되게 불친절하고 네. 가면 안 되는 식당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 지원 대책을 정부가 좀 계속 내년에 올해에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부분으로 보완이 될까요? 일단은 좀 빨리 지급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범위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자영업자의 네. 경우에 이제 소득 규모 이렇게 생산 규모로 이제 좀 제한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이제 조사를 거쳐서 그 기준에 해당하면은 지급을 해주고 신청하고서 받을 때까지 절차 거치느라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 당장 써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범위도 확대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영업자고 사실 이제 전문 직종은 다 빠져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확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거리두기를 어찌됐건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뭐 미접종자나 자영업자들의 이런 이중고가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좀 확진자가 줄은 것 같은가요? 확진자가 실제로 이제 지금 추이를 봤을 때 뭐 7,000명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긴 했으니까 감소세로 돌아간 거는 맞는데 뭐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한 60% 정도까지 이제 내려앉았으니까 방역 상황은 좋아진 거죠. 근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매일 뭐 1,000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또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서 더욱더 이제 좀 확진자 규모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 네네. 실제로 뭐 김부겸 총리 경우에도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병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어도 한 1만 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더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될 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손소독과 마스크가 가장 큰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원도는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강원도 확진자. 1월 2일 기준으로 전 도민 대상 이제 접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한 5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3차 접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그 한 62만 4천 명이 넘게 지금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 도민 대상으로 보면은 40.8%를 기록하고 그리고 접종 대상자만으로 보면은 이게 한 8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7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3차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달 중순 정도에는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화이자의 팍스트로비드 이달 말경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도 지난 작년이죠. 지난달 27일에 이 팍스트로비드의 그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을 했고 머크앤컴퍼니죠. 예. 몰루비라비르 이름이 다 어렵네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좀 쉽게 여기는 감기게 지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네, 긴급 사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먹는 치료제를 한 100만 분 넘게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중으로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확산세를 이런 이제 뭐 추가 접종이든지 치료제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먹는 치료제 나오면 사실 우리 타미플루 나온 이후에도 이제 그 먹어가지고 치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먹는 치료제 나오면은 지금 상황보다 좀 확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먹는 치료제를 과연 나까지 먹을 순서가 오느냐, 빨리빨리 좀 먹을 수 있는 순서가 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먹어서 치료할 수 있으면은 확실히 좀 이제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또 이런 순서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게 먹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는 건지 이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이거는 과연 부작용이 없는 건지 뭐 몰디브인지 뭐 아까 뭐 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회사에서 제조한 이 먹는 약은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은 아직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뭐 빨리 먹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좀 사실 지켜보고 안전성이 좀 어느 안정성이 정도. 좀 검증이 되면은 그때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렇게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네. 덜하고 네.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또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전보다는 많이 덜해지기 때문에 이 먹는 약까지 들어오면 그나마 좀 안도감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 흔한 감기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저도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가 되면 새해 어떤 게 달라지는지 가장 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공휴일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네, 빨간 색깔 숫자를 보고 절망을 하거나 또 약간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것들 가장 먼저 챙겨보세요? 뭐 저도 공휴일 찾아보고요. 저는 이제 새 달력에 가족이랑 친구들, 지인들 생일 표시하고 기념일 표시 그거 안 하면은 훅 지나가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1월 이제 1일부터 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제 또 개정돼서 네네. 이제 모든 대체 공휴일에 실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그동안에는 일부 국경일에만 네. 대체 공휴일 적용됐었는데요. 이제 모든 뭐 추석, 설, 뭐 한글날, 3.1절 뭐 다 이제 모든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국경일일 경우에 그 다음 월요일까지 쉴 수 있도록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토일 빼고는 뉴스를 맨날 해야 돼서 통신사는 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희도 뭐 어차피 쉬는 날은 결국에는 뭐 당직 근무 체제로 돌아가게 되니까 저는 달력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근무거든요. 1월 근무표 나왔나 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또 통장 잔고도 한번 살펴보고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구나, 텅 빈 통장이구나 이것도 보고 예, 뭐 그러곤 하는데.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건 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이제 달라지는 시책들이 꽤 된다고 해요. 어떤 정책들이 주로 눈에 띄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 기본 수당이 이제 40만 원에서 10만 원 오르는 50만 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이후부터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받게 되시는 거고 네네. 이미 키우고 만 4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계셨던 분들도 4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농업인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원도에 농업인 네. 수당도 이제 좀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라고 공적 공제 제도도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네.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민간 배달앱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일단 시켜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이제 도내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고,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치킨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집이 뜨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좀 가맹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고, 그리고 농어촌 민박 앱 중에서도 이제 일단 떠나. 일단 시리즈로 일단 시리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좀 교육 분야에서도 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교육 쪽에서는 기초 학력 전담 교사제를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또 초등학교 협력 교사제 200% 네. 확대 운영을 해서 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와 기초 학력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뭔가 네, 이렇게 몇 개만 챙겨야 될게 살펴봤는데도 많은데. 굉장히 네. 많죠. 되게 희망찬데 해당되는 게 저는 없어요. 사실 이게 뭐 85개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내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건 바뀌진 아니니까. 않으니까. 예. 기사를 제가 또 쓴 게 있는데요.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 0세에서 1세까지 매달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육아 기본 수당을 50만 원 준다. 나라에서 30만 원 주는 거를 하면 80만 원을 달달이 뭐 한 살까지 키울 때는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산 수당에 해당하는 아기를 이제 낳은 부모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 이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외에도 이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그 휴직한 자녀 부모들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반길 만한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누굴 나이가 말리고 싶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슈가 이제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문제입니다. 대출 한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해는 좀 규제가 강화될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이죠. 5, 6% 정도였는데 가계대출 총 증가율이 거기서 4에서 5%로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좀 쪼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소유자들한테는 이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네네. 우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 관리하겠다. 이런 게 사실 이게 DSR이라는 건데 이 DSR은 소득 대비 이제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거기다 이제 카드로 빌려 쓴 돈까지 이제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넘는 그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연소득이 그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집을 사도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못 받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았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게 되죠. 뭔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서민들이 뭔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서민이 집 사는데 조금 더 이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대출을 받을 좀 필요가 있어서 은행 갔는데 대출 네. 거부 당했거든요. 변호사님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기존에도 저도 이제 대출이 있었고 뭐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았었고, 그래서 대출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류 다 갖다가 내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굽시굽시 어떻게 좀 안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캐피탈까지 알아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율이 너무 높아서 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포기를 하고 어떻게든 뭐 막긴 막았는데 제2, 제3 금융권 아니면 또 불법 빠질 수 사채 있는.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가능성이 넓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7월 되면은 이제 1억에 대한 그 규제, 이제 1월부터는 2억 대출이 있을 경우 이제 규제인데 7월부터는 그 1억에 대한 부채만 있어도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빚을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네. 그 집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그 은행마다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월초에 가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월초에.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침체된 분위기인데요. 새해에는 이런 경제 정책들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